예쁘다. 하늘쌤, 이 사진 좀 보세요. 뭐예요? 아예 저 주말에 단풍 구경 갔다 왔는데 진짜 빨강, 노랑, 알록달록 물든 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막바지 단풍 구경 갔다 오셨나봐요. 네. 너무 예쁘다. 태양쌤, 감기 걸리셨어요? 네, 옷을 좀 얇게 입고 갔다 왔더니 감기에 걸려버렸나 봐요. 아이고, 제비 가고 기러기 올 날씨라서 뭐 따뜻하게 입으셔야 했을 텐데. 제비, 기러기요? 아니, 왜 제비는 가고 기러기는 오는 날씨예요? 제비가 오면 기러기는 가고, 기러기가 가면 제비는 오고,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건 또 무슨 속담인데요? 이거 뭐냐면, 수책임 심하게 하시네요, 태양쌤. 제가 감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뭔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아휴, 왜 가시지?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달려온 시간이 벌써 여름을 지나 가을로 들어서고 10월의 절기를 배울 때가 되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매번 하던 활동이죠.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르신들 다 함께 같이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헷갈리실까봐 속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내모읍에 살고 있는데 우리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10월의 일정을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일정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10월의 중요한 일정은 할머니 댁 방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태양쌤 할머니 뵈러 가시나 봐요. 뭐 특별한 날인가요? 뭐 특별한 날은 아닌데 아니 할머니께서 요즘 몸이 불편하셔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울적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꽃이나 작은 화분? 이런 것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와,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태양쌤은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태양쌤처럼 이렇게 일정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보세요. 예를 들어 10월 22일에 보건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잊지 않고 참여를 하셨다면 동그라미,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를 못하셨다면 세모,
아예 참여를 못하셨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 하늘쌤은 기억나는 일 있어요? 가을 하면 또 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붉게 물든 단풍이랑 뭐 코스모스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시집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자주 읽던 시집이 있었는데 책 한 권 들고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랑 오랜만에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 표정 스티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듣기만 해도 진짜 가을 감성이 물씬 느껴져요. 향기로워라.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한희쌤, 절기의 날짜는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랑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10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절기는 바로 할로입니다. 올해 할로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할로는 어떤 절기인지 알려주세요. 할로는 24절기 중에서 17번째 순서로 공기가 선선해지면서 찬이슬이 맺히고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라고 합니다. 할로에는 찬이슬이 맺히는 시기여서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워지니까 추수를 다 끝내야 해서 그래서 타작을 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럼 할로와 관련된 속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할로와 관련해서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할로와 관련된 속담은 할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입니다. 제비가 강남으로 간다. 뭐 추위를 피해서 가는 건가요? 오, 역시 태양쌤. 맞았어요. 이제 다시네요. 맞습니다. 제비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대한 속담입니다. 근데 하늘쌤, 아까 안 알려주고 가신 속담. 그 속담의 뜻은 뭐예요? 제비가 오면 기러기가 가고 기러기가 오면 제비는 간다. 그 속담이요. 그 속담의 뜻은 바로 할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속담이랑 비슷한 뜻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대한 속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둘 다 기온에 관련된 속담이었군요. 네. 자, 어르신들도 할로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할로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10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10월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상강입니다. 상강 올해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강은 어떤 절기인지 궁금해요. 상강은 24절기 중에 18번째 순서인데요. 할로가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였다면 상강은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상강쯤에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도 활짝 피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상강이었군요. 네.
이 제가 알록달록 예쁜 단풍 보고 정신없이 사진 찍느라 추운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 서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시기에는 진짜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똑똑히 알았어요. 그럼 상강에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상강 이전에 곡식들을 다 수확하고 그리고 한로부터 시작한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 때문에 상강에는 겨울맞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강과 관련된 속담,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는 상강과 관련하여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한로상강에 겉보리 파종한다입니다. 이는 상강 전에 보리 파종을 마쳐야 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네, 어르신들도 상강과 관련하여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상강이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죠? 상강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10월에 먹는 음식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하늘쌤, 네.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에는 뭔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을 먹나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태양쌤이 궁금해하시는 10월의 음식은 바로 국화 음식들과 추어탕입니다. 그 상강에 국화가 많이 펴서 국화 음식들을 주로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화가 많이 피는 시기라서 국화전이나 국화주 같은 국화꽃을 활용한 음식들을 10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또 겨울철 건강을 위한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가을에 살찌는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들어서 주로 10월에 먹었다고 합니다. 10월에 주로 먹는 음식들은 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국화 음식들과 겨울을 잘 나기 위한 추어탕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한로와 상강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다 적었습니다. 아니,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메모장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이번에는 10월의 절기인 한로와 상강을 계속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주세요. 색칠하시면서 10월의 절기인 한로와 상강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로는 몇 월 며칠인가요? 한로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상강은 몇 월 며칠인가요? 상강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한로 땡땡에 겉보리 파종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17번째 절기로 산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고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열여덟 번째 절기로 서리가 내리고 국화가 피는 시기, 곡식의 수확을 끝내고 겨울맞이를 시작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0월에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준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역시 맞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절기인 한로와 상당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떤 절기를 알아보게 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11월 편 입동과 소설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미있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준하추동 다이어리 매일매일 활용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